네, 반갑습니다. 9월 모의고사 오늘 9월 며칠에 9월 4일에 실시한 9월 모의고사 일단 총평과 함께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총평을 해보자면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가원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1등급 컷이 그래도 적어도 88m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게끔 설계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험은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사실 1컷이 96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재수생 진짜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들 전부가 부모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에 1컷이 92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평은 92 정도 아니면 진짜 낮게 내려간다라고 해도 89 정도 88점이 1등급을 기대하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92 내지는 진짜 많이 내려가면 89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은 진짜 너무 무난하고 쉬워서 그러니까 이거야. 쉬운 거는 상관없어. 그러면 아이디어라도 좋다. 와 신박하다. 역시 수능, 역시 평가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올 만한 문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수능이 끝물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기는 애매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모로 평가원 시험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뭐 쓸모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공통 영역 같은 거는 좀 이제 쉽게 쳐낼 만한 문제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좀 요즘에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이번 시험은 좀 많았더라고요. 어떤 문제는 그림을 정말로 잘 그려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좀 미대생, 그러니까 미대 준비하는 애들한테 좀 유리한 시험이지 않나라고 농담처럼 던져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사실 나는 해설 강의를 안 찍을까도 했어. 그러니까 미적분만 찍을까? 왜냐면 사실 너무 평이에요. 공통 영역이. 그래도 뭐 안 찍기는 아쉬우니 일단 객관식 그러니까 4점짜리들만 한번 톡톡 건드려볼게. 9번을 한번 봅시다. 9번을 보면요.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제 값을 나오네요. 그럼 얘를 0부터 1까지 어차피 윗끝 아래끝 똑같으니까 얘를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4fx 마이너스 dx하고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따로 떼는 이유는 얘는 계산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이제 기울기가 5인 이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넓이가 2분의 5일 거야. 이거는 좀 쉽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얘만 체크를 해주면 돼. 근데 얘는 어차피 함수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4 한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적분한 거 우리가 어차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하고 여기다가 2분의 5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3분의 4 더하기 2 빼기 2분의 5입니다. 흥분까지 해주면요. 여기 6분의 8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내지 위에다 올리면 빼기 3 그래서 6분의 5다. 이렇게 계산 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죠 여기까지. 이건 뭐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10번으로 넘어가자. 10번을 보면 10번에서 은근히 막힌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수가 두 개 운용이 되는 그런 문제라서. 각 A가 좀 직각 같잖아. 그러니까 미대 심리생이 좀 유리하다니까. 그림이 좀 빡세요. 대충 넓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렇게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이제 성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H라고 H가 2래요. 뭘 줬냐면 A, B 대 Ac가 루트 2대 1이다. 그러니까 얘 대 얘가 루트 2대 1이다. 야, 이렇게 좀 식을 써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게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다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사인 법칙이랑 연결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하고요. 그러면 내가 각과 마주보는 변 이걸로 좀 연결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각하고 변하고 아무거나 뭐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이다. 이제 이걸로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개 중에 한 번 한번 잡아보자. 뭐 예를 들어 이거를 한번 세트로 잡아볼까?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세트로 잡는 이유는 내 생각에 이제 결국에는 내가 구해야 될 게 BH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BH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여기를 세트로 놓으면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이제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얘를 좀 세트로 나왔어. 과감하게 문자를 이렇게 나누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 외접원의 넓이가 봐봐 사인 세타 요거에 대응되면 K 요게 뭐가 나와요? 이 R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0T다. 이제 이런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겠는데 또 뭘 얻을 수 있냐면 AH가 2라는 조건 아직 내가 안 써먹었지. 그러면 2라는 조건을 어떻게 쓸까 보니까 사인이 요거 그러니까 사인 세타라는 루트 2K분의 D다. 요거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사인 세타랑 K에 대한 공정식이 나오니까 연립하면 늦을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니까 K가 10루트 2 사인 세타 얘를 보면 요거 위에 자리 바꿔요. 요거 약분해준 다음에 자리 바꿔주면 K가 또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를 가지고 잡아주면 10루트 2 사인 세타 이꼴 사인 세타분의 루트 2 요걸로 가지고 되니까 루트 2 알려주면 사인 제곱 세타가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각 A가 분각이라고 하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인 세타를 루트 10분의 1로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한 놈을 K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K는 뭐가 돼? 루트 10분의 루트 2 루트 10분의 1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얘가 루트 20이 된다. 이 루트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 BH의 길이인데 BH의 길이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10 루트 2K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했으니 루트 2 곱하기 K가 2 루트 5였어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뭐야? 사인 세타가 지금 루트 10분의 1이거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다. 그럼 계산 쉽게 할 수 있지? 넘기면 답이 6입니다. 답이 1번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미지수 2개씩 2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구점 PQ에 시간 t에서의 위치가 같다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줬으니까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자,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 t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이 0이다 보니 얘를 t 마이너스 6으로 전부 다 묶어주면은 t제곱 플러스 1. 이제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날려주면 t는 6이구나. 그럼 그때의 가속도에 차를 보내주세요 하는 문제니까 그냥 9번 기억하면 되잖아. V1 t가 뭐야? V1이 이제 2t 플러스 1고 A1은 2가 될 거야. 그리고 V2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4t가 되니까 A2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14가 될 거야. 이제 내가 t를 보면 6이란 말이야. 6을 집어넣어주면 얘를 그냥 1고 얘를 t를 6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14니까 마이너스 22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차를 구해주세요. 답은 1번, 24 이렇게 돼요. 11번이 오히려 쉬웠지, 그지? 봅시다. 12번은 이제 내가 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온 엔제를 나랑 같이 진행을 했잖아. 이온 엔제 이제 시즌 2 A7에 49번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 풀었을 때 여기서 조금 막혔다 싶으면은 요거를 풀어보고 내 수업을 내 설명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요거랑 한번 연계지어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알겠지? 나는 배운 친구들은 12번 한번 봅시다. 수열 A는 등차 수열이고요. 수열 B는 모든 자리에서 N에 대해서 이걸 만듭시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봐. 결국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두 개뿐이야. 초항하고 공차. 근데 BN도 결국 등차 수열로 만들어진 공이거든. 근데 그 조건을 두 개를 줬어요. 그 말은 뭐야? 그러니까 A랑 B를 여기서 식을 뽑아낸 다음에 한번 열림 빼보세요. 뭐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얘가 지금 정확히 내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대입이라도 해보자.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B1이라는 이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1만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제 A1이 되겠지. B2는 A1-A2가 될 거고 B3은 A1-A2 더하기 A3 B4는요 A1-A2 더하기 A3 빼기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쭉쭉쭉. 그러면 이제 내가 빛을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다 써줄게요.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다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B6은 한 15초 정도 넘기면 내가 다 쓰고 있지 않을까? 다 넘겨봐. 오케이, 됐죠? 요거를 한번 다 써봤는데 이제 내가 막상 구해보면은 얘를 결국 내 목표는 뭐였어? A랑 B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였거든. 근데 A랑 B로 표현을 해보니까 얘가 뭐야? 요게 A고 요게 뭐냐면 A 플러스 D야. 그걸 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B3을 구해야 되는데 B3은 어떻게 계산해? 여기가 A고 요게 A 플러스 B고 요게 A 플러스 2D니까 계산 쫙 때려보면 A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쭉쭉쭉 넣으면 뭐 답은 나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규칙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시간만 막아놓으면 그냥 문제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나열하다 보면은 니네가 사실 규칙은 사실 잘 알았을 거야. 근데 규칙을 못 찾았더라도 어차피 빛을까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뭐 나열해서 보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규칙성을 그래도 나름 한번 찾아보자. 규칙성을 찾아보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A야. 근데 얘를 보면 사실 이게 뭐야? 어차피 A가 B가 A의 등차 수열이라고 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를 뺐다? 마이너스 B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얘가 더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얘랑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B가 나오고 짝수 문제. 얘네들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얘는 어때요? 이제 얘는 뒷부분을 보면 얘가 뭐야? D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A 더하기 D가 돼요. 그리고 얘를 보면 여기도 D가 되고 여기도 D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A 더하기 2D였구나. 여기는 같은 논리로 A 더하기 3D가 되겠지. 왜? 얘가 D, 얘가 D, 얘가 D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충 규칙을 찾아보면 얘네는 규칙이 두 개 단위로 끊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맞지? 두 개 단위로 보면 얘네도 역시 등차 수열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거 가지고 B2가 마이너스 2라 그랬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D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D가 있구나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B3이랑 B7을 더하기 0이다. 요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B3이 뭐야? A 더하기 D다. B7이 A 더하기 3D네요. 얘를 더하면 0이라고. A는 마이너스 4D라고. 마이너스 2D라고. 이게 마이너스 4라고. 이걸 얻을 수 있는. 그럼 모든 정보 다 끝났지.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볼 DN의 첫째 항부터 제9항까지 해볼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규칙을 알아냈다시피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로 나눠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홀수 번째 놈만 한번 보죠. 보면 어떻습니까? B1은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지. 근데 짝수 번째로 건너가면서 얘네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근데 공차가 2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얘는 싹 다 더하면 어차피 0되거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B2, B4, B6, B8 요 놈도 한번 보자.
그럼 어때? 얘네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이렇게 될 테니까 얘네 답을 해주면 마이너스 20이구나. 2번이다. 네, 얻을 수 있는 거. 시간만 알아놓으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까지 뭐 특색 있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뭐 나열하다 보면 규칙이 찾아진다. 이런 걸로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근데 이어린즈에서 내가 설명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결국 얘네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쓰는 저놈이 k를 이제 그러니까 두 개 단위로 얘네가 규칙이 이제 바뀌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두 개 단위로 규칙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됐을 것이다. 됐죠? 13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문제라고 해서 이제 미대생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제 얘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얘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고 놈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맥도날드 모양이 나요. 여기가 이제 6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7일 거고 여기가 이제 1,7일 거야. 여기까지 됐죠? 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주점을 p랑 q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러니까 뭐 p, x, q가 음수니까 여기가 잡은 거야. 그리고 상수 k에 대한 직선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k가 4보다 크다고 줬는데 이제 문제에서 걸리는 게 이거지. k가 대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게 고민인 거잖아, 맞지? 그럼 4라는 위치가 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를 구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죠, 맞지?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2차 함수의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내가 이미 얘기를 했죠? 꼭지점 기준으로 1, 2, 4, 3, 6 요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x가 4일 때 위치를 한번 돌려보니까 3 지나가면 얘는 그만큼 떨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x가 4일 때 함수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확히 4라면 여기가 이제 4, 마이너스 2일 거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x 이퀄 k라는 놈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와 x축과 만나는 그 점을 r이라고 했기 때문에 fx와 성분 pq로 둘러싸인 공의 넓이 여기 전체를 한번 a라고 놓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곡선 fx가 직선 x는 k 및 성분 q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랑 2b랑 똑같대. 얘네 딱 봤을 때 이게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쓴 거야? 여기가 b라고 준 거잖아. 근데 a가 2, b래요. 그럼 여기도 b고 여기도 b겠지. 대칭성이 5가. 그럼 뭘 쓸 수 있다? 이거 지난 기출에서도 숱하게 나왔던 내용이잖아. 뭐야? 얘랑 똑같은데 넓이가 똑같은데 넓이가 똑같은 거지 실제 적분값은 양의 넓이, 음의 넓이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나머지는 0부터 k까지 얘를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는 양수죠. 한꺼번에 계산해주면 얘가 0이 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k 넣어서 적분해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지. 얘해 보여주면 돼. 그럼 뭐 마이너스 3을 곱해줄게요.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인데 k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k가 6이다. 끝났네요. 답은 4번이다. 나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됐는데? 아니, 12번, 13번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고? 14번을 한번 볼까? 이렇게 나온 거야. 아직까지 너무너무 무난해요. 지금까지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절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14번. 자연수 n에 대한 곡선 위에 두 점 a, n, b,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게 내가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지수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으면 얘는 뭘로 봐야 된다?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직접 연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면요, 내가 대충 이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봤어. 그랬는데 내가 A랑 B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얘 기울기가 3이래. 대충 잡아준 거야. 얘가 A, 내가 B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놨을 때 얘 기울기가 3이래.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X 증가량과 Y 증가량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AN, BN의 길이가 루트 10n이래. 그러면 얘 기울기가 3이다 보니까 1대 3대 루트 10의 관계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 길이를 n과 3n으로 잡는 게 똑똑할 거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밑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조금 볼게요.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 두 점 a, b를 지나는 원이 로그 1을 밑으로 x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위에 x승이었는데 얘는 로그 1을 밑으로 x야. 그럼 니네 기출 분석 잘 되어 있다면 눈치를 어떻게 채야겠어? 아, 역함수 관계 이용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원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 그럼 결국 y는 x를 또 쓴다는 건 진짜로 대칭을 이용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분명 대충 그릴게요. y는 2x 얘 사이에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제 a, bn이라고 했잖아.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거야. 중심은 모르겠고.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원과 요거 y는 로그 1을 밑으로 x. 얘네들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보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대칭이잖아. 그치? 내가 이 점에서 궁금한 게 지금 뭐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 여기에 x 값을 xn이라고 본 거거든. 근데 나는 알고 있다고. 얘가 y는 x 대칭했다고. 그럼 내가 xn을 구한다는 건 어떤 짓거리라고 하는데 bn의 y좌표는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얘의 y좌표가 어떻게 되니? 이걸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식을 세워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수함수 얘네의 관계는 내가 x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 y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내가 얘의 y좌표 구하는 게 목표야. 내가 여기를 y는 k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지 볼게요. 얘의 y가 얘는 기본적으로 k 플러스 3n이라고 놓을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사실 지금 얘가 n만큼 차이가 났다고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등비수열로 이제 이 지수함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결국 얘가 n배가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n만큼 증가했어. 그럼 얘랑 얘의 y 값은 몇 배 차이라고 했지? 2의 n승배 차이라고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여기 지수함수에서 얘가 y는 2의 x승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 a, b라고 해보자.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3만큼 이렇게 갔어. 그러면 얘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내용에서 a 플러스 3만큼 갔으면 이거 뭐야? 2의 a 플러스 3이라고. 근데 내가 b를 2의 a승이라고 놓게 되면 얘랑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야? 얘가 8 곱하기 2의 a승이니까 결국 얘가 8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3만큼 x좌표가 차이가 났으면 y 값은 8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등비수열.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놔도 되지만 어떻게 놔도 2의 n승배 차이가 날 테니까 k 곱하기 2의 n승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겠지. 되니? 그러면 나는 요 관계식을 알고 있게 된 거고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물음표예요. 물음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내가 k로 얘를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k로 넘길게요. 그러면 k 2n승 마이너스 요게 3n이 되는 거고 k를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렇게 놓을 수 있어.
맞겠니? 근데 여기 있는 K를 구한 건 내가 이걸 구한 거잖아. 내 목표는 얘를 표현하는 거야. 그것도 n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내 목표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잡으면 결국 내가 구할 물음표는 뭐다? 2의 n승 마이너스 1의 3n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3n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x1하고 x2하고 x3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다 계산을 해주면 된다. 1은 어때?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x2는 2 집어넣으면 3분의 3 곱하기 2니까 2 더하기 6이니까 8이고요. x3은요? 3 집어넣으면 7분의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예요. 7분의 7분 63에 9를 더하면 72 얘네를 싹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7분의 14에다 7 곱하면은 98이죠. 여기 7분의 72 이렇게 해서 하면 7분의 170이 나올 거다.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얘를 x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푼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풀어도 돼. 하지만 나는 지수함수에서의 미지수 관계는 y 좌표를 내가 이제 미지수로 놓으면 문제가 좀 편하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푼 거예요. 그렇죠? 오면 여기를 대충 뭐 p,2의 p승이라고 놓으시고 여기를 이제 여기죠. 여기 좌표를 p 플러스 n, 2의 p 플러스 n 승으로 놓고 해서 문제 풀어도 된다. 아시겠죠? 자, 15번 봅시다. 두 다음수 fx 실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우리가 숨쉬듯이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어차피 얘를 0 되는 값을 일단 집어넣어본다 이거잖아. 그래서 한번 x에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1을 집어넣는데 얘는 이제 0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g, t x에다 1 넣을 거야. 1 넣었으니까 우변에 1을 집어넣으면 8 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렇게 볼 생각을 해야겠지. 그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t, f, t 요 값이 뭐가 되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좀 고정을 해주면 윗그다를 보시면 마음에 안 드니까 얘도 이렇게 바꿔주면 결국 얘도 똑같이 8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걸 얻을 수 있고 또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양변 미분 한번 해봐야겠죠. xfx 더하기 xgx가 뭐가 되나? 12x 세제곱 더하기 24x 제곱 마이너스 2x 일단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방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양변을 x로 나누기까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물론 이제 얘는 공통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분적분을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거고 미적분이 나오는 거.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를 볼 때 내가 이제 저번 주에도 강조한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한 함수. 다른 함수가 아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아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고 특정적으로 다한 함수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었으면 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차수다. 차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 차수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 최고차 및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듯 얘가 대충 n차라고 하면 미분한 놈도 얘가 n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fx랑 gx는 차수가 똑같을 것이다. 근데 더해보니까 2차가 떴네. 그러면 이제 무리 없이 얘도 2차고 얘도 2차겠네. 이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봐봐. fx도 2차고 gx도 2차예요.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나오죠. 그러면 얘와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얘는 미분이 되거든. 2차 미분하면 얘 최고차항의 개수 대충 k라고 생각해봐. 근데 얘를 미분
했더니 2가 앞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예를 들어서 얘의 뭐 최고차이가 k라고 해봐. 뭐 이렇게 써 있는 뭐냐.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2kx 더하기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가 x를 곱했대요. 이렇게 됐대. 그랬더니 얘가 fx가 됐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얘가 뭐다? 아, 얘의 최고차이 개수의 비는 몇 대 몇이고? 2대 1이고. 그러니까 12를 2대 1로 비례대보다면 얘가 8x제곱이 뜰 거고 gx라는 놈이 4x제곱이 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뒤에 있는 건 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한번 나올게. 근데 그러면 얘네는 일단은 항등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24x제곱 저 개수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24 마이너스 ax라고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라고 한다고. 됐죠?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나는 아직도 얘를 사실 다 써놓은 게 아니야. 뭘 또 집중할지 한번 볼게요. fx는 x를 인수로 갖고 있는 이차함수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수항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럼 얘도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나 이제 a만 보여주면 되겠네. a는 어떻게 구하죠? 뭘 이용하고 있어? a. 결국 얘가 항등식이다 보니까 정말로 저 식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8x 제곱 더하기 ax라는 놈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x 곱하기 특히 미분 나와. 어떻게? 8x 더하기 24 마이너스 a에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전개 이렇게 싹싹 해주면 뭐야? 24 마이너스 a 1차함이 개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a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12구나. 아, 그러면 이게 12x구나. 이게 12x구나.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0부터 3까지 gx, dx 요거를 해주면 되니까 뭐다?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3분의 4 x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6x 요거 0부터 3까지 집어넣어주면 답이 72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쌓였어. 왜? 이게 15번의 무게감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와, 20, 21, 22에서 대체 얼마나 어렵게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뒤에 가면 알겠지만 진짜 그렇지도 않아. 뒤에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뭐 할 필요 없지? 20번부터 볼게요. 같이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요런 그래프 있다. 자, 봐봐. 미지수 하나도 없이 그냥 함수를 그냥 줬잖아, 공짜로.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그릴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sin x-1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그려줄 거야, 맞지? 근데 뭔가 조금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밑에 있는 놈은 루트가 곱해져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루트 2까지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도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뒤집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얘가 뒤집어졌을 테니까 여기 조금 더 위로 올라왔지.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t가 0부터 2파이까지인데요.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요. 예를 들어 t를 뭐 예를 들어 여기다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t가 여기 있으면 ft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걔의 실근의 개수가 3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y는 ft라는 직선은 상수함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얘네의 동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직선은 뭐밖에 없어? 상수함수가 이거랑 이거밖에 없게 해줘. 근데 주의해야 돼. t는 y의 값이 아니라 x의 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t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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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6개가 된다. 그러니까 얘네 합을 한번 보여보자. 어때? 일단 얘네 합을 보여보면 이거 여기잖아. 이거 파이잖아. 이거 2파이잖아. 이거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만 봐봐. 여기는 뭐야? 2분의 파이잖아. 이제 얘네가 문제고 얘네를 정확히 구할 수가 없는데 무슨
근데 얘네랑 얘네는 x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지. 그러면 얘네 둘이 합하면 몇이 돼요? 3파이가 되겠지. 왜? 평균이 2분의 3파이야. 알죠? 그러다 보니 내가 최종적인 합을 구하면 0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더하기 2파이에다가 저놈의 합 3파이까지 계산을 해주면 6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13파이일 것이다. 답이 15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 대칭성 가지고 푸는 문제 치고는 좀 쉬웠지, 그지? 계속 쉽다는 얘기밖에 안 하냐. 최고 차이수가 1, 2, 3, 3수 fx가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뭘 써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얘가 생겨먹은 게 굉장히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기가 참 좋은 문제, 그러니까 좋은 형태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처음. 그래서 얘를 난 처음에 이렇게 바꿔줬거든. 그러면 얘 K 영어는 그냥 뭐야 얘가? 그러니까 2일대의 순간면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미트를 씌우려고 딱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K가 정수일 때만 이게 만족이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리미트 K를 0으로 보낸다는 소리는 뭐냐면 얘가 정수값이기 때문에 지금 K를 0으로 보낸다는 건 뭐야? 0에 가까이, 0보다 조금 큰 실수, 0보다 조금 작은 실수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얘는 정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애초에 순간 변화를 끌고 갈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니까 요런 꼬라지가 나와 있는 샌드위치점. 얘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빵과 빵 사이에 빵이 있다. 왼쪽 오른쪽이 모양이 똑같으려면 K는 그럼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2K-8이라는 게 4K제곱 플러스 14K되면 K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나요? 무변으로 보여요. 그래서 3K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고 K가 마이너스일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얘도 결국 정수니까 내가 K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오겠는데 마이너스 1하고 집어넣을게요. 2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얘가 뭐가 나와요? 어차피 양쪽 끝에 등호가 나올 테니까 나는 부등식 안 쓸게. 알겠지?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0이 떠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다를 이용해서 내가 10을 한번 세우고 2분의 F0 빼기 F 마이너스 2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뜬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요거 있었어요. 미지수 개수, 식개수 한번 확인해보자. 내가 식이 일단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로 문제를 정말 풀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어때요?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F'이 3이야. 그래서 fx를 보니까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3차함수예요. 그럼 잘 들어. 얘 미지수는 몇 개지? 3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개야. 그러니까 내가 fx를 정확히 구하려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근데 내가 결국 마지막에 구할 건 F'입니다. 그럼 뭐야? 나는 어차피 상수항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얘가 상수항이 필요한 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얘랑 어때? 얘가 뭐 상수항이 놓치고 C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뒤에 C에서 없어질 거야. 얘도 어때? C가 없어질 거야. 그럼 나 마음 편하게 어차피 fx를 그냥 뭘로 잡아도 되는 거야? 상수항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는 거야. C 넣어서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2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뭐죠? 빼주면 이 더하기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1이다. 이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어때요? F0은 0이지? F-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 근데 어차피 b가 마이너스 11이 아니니까 플러스 20이라고 할게요.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 넘기면 마이너스 22가 나와야 돼. 그게 이제 빼주니까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0 이렇게 수축 알려주면 a가 2가 나온다. 뭐죠? 이거 2가 나왔었나? 이거 나왔었는데? 또 계산실수야 또 2를 집어넣었어. 다시 처음 할게요. 그냥 F0이 0이고요. F-2라는 놈이 비용식 2 곱하면 마이너스 24인데 그지?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더하기 20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24 여기 이제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2니까 4a라는 놈이 이렇게 다 넘겨주면 뭐가 되냐? 10 a가 2이 나온다.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한 fx라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5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c 뭐 필요 없다고 알겠어. 얘 미분한 거 해보자.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3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1이 끌 테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답 나올 거야. 3 집어넣으면 답이 30을 이렇게 끝납니다. 그쵸? 사실 나는 평가원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은 그냥 식을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꼴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2분의가 나와 있는 거고 당연히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 적어도 평균 변화를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어때요? 그냥 그런 거는 안 쓰고 그냥 이를 위로 올려서 그냥 계산을 했잖아. 나는 이걸 나는 왜 줬는지 모르겠어. Y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를 안 나눴다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2번 볼게요. 보면 이제 시간만 좀 갈아 넣으면 할 수 있는 문제지. 양수에 대해서 A1이 K인 수량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요게 와 이런 표현 처음 보거든요. 근데 A5가 0이면 그렇게 쓰면 좋겠다. 지금 그러면 A1이 K이긴 한데 A5가 0이래. 그럼 역추적 문제인가? 근데 일단 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A1이 K일 때 A2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A2를 한번 넣을게. N에다가 1을 넣을게. A2 마이너스 AN이 K니까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K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A2 더하기 K 제곱은 0 이렇게 끝난 말이지. 그러면 A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니? 3분의 1 K를 가질 수도 있고요. 얘는 A2가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내가 봐야 되는 게 A2랑 A3의 값이 곱하면 음수다. 이거를 이용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려면 얘네 부호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거고요. 얘는 0보다 작을. 그죠? 0보다 큰 놈을 이제부터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줘.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A3을 구해주고 싶은데 A3을 구하려면 결국 A2가 뭔지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A2라는 놈이 3분의 1 K 근데 이 새끼는 0보다 크다. 요 경우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체크를 해보면 A3이라는 놈은 자, A에다가 3분의 1 K 집어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니? 플러스 3분의 1 K가 되겠지. 그리고 뒤에 거 집어넣으면 A3에다가 3분의 1 K 집어넣으면 더하기 3분의 1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0이 돼요. 근데 A3은 마이너스 3분의 1 K가 되거나
내가 얘가 0보다 큰 거를 썼기 때문에 얘네는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괜찮냐? 괜찮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둘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a2가 마이너스 k제곱, 다시 말하면 0보다 작았으면 어땠을 것이냐? 그럼 내가 기대하는 a3은 양수여야 돼. 그지?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a3 저기다 집어넣으면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분의 2k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a3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3이라는 거는 뭐가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k 세제곱이었을 수도 있다. 그럼 내가 기대하는 건 뭐였냐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a3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얘는 0보다 큰 거 맞죠? 근데 얘는 잘 들어 k 양수라고 했거든. 얘 무조건 음수죠. 얘도 무조건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틀려. 뭐가 된다? 얘만 된다. 그래서 A3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또 A4를 보려고 보니까 A3은 어때요? A3과 뚜렷한 연관 관계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양이면 얘가 얘가 음이면 얘가 양 이런 관계라도 있었지 A4부터는 사실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봐봐. 일단 A3으로 가는 값들이 씨가 세 개나 나왔어. 그러면 또 뭐야? A4를 또 이제 케이스를 또 세 개로 나와서 또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게 너무 버거우니까 여기쯤 했으면 이제 역추적을 한번 해보자. 그걸로 A5를 통해서 A4를 구했고 A3을 구해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만나는, 다시 만나는 세계를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될까? 자, A5가 0이니까 내가 저기 있는 저 식에다가 n에다 4를 넣어볼게. 그러면 A5-A4 더하기 3분의 2k 그리고 A5 더하기 K 여기 0이야. 근데 A5가 0이라고 문제 줬거든. 그러면 요식을 보면은 A4는 뭐여야 해요? 3분의 2K이거나 또는 얘가 그냥 아싸리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둘 중에 안 되는 거니? 뭐 되면 되죠. 뭐 얘가 0이라고 되지 이제. 뭐 양수, 음수 뭐 이런 정도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케이스를 나눠서 만약에 A4가 3분의 2K였다면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기 n에다가 3을 집어넣어. 3분의 2K 이게 A4죠. 그 다음에 빼기 A3 더하기 3분의 2K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3분의 2K였지. 더하기 K A3 여기 이제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잖아. 얘를 한번 풀어보면 A3은 뭐가 떠야 돼? 3분의 4K가 뜨거나 또는 봐봐 얘는 A3이 그냥 오면 돼요. K가 어쨌든 0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 날려주면 A3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아줘. 됐죠? 두 번째 A4가 만약 0이면 어때? 그냥 0 한번 바로 대입해볼게. 그럼 A3이 뭐가 나올까? 0 그냥 바로 대입해줘. 3분의 2K 그죠? 또는 그냥 0 대입해주면 K3이 0이어야 되니까 A3도 0일 수도 있다. 맞지? 그러면 A3의 경우의 수는 요거야. 다시 만난 세계를 한번 해보자. 봐봐. 아까도 얘기했듯이 A3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 0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여기까지 나왔대. 근데 그러면 내가 매칭시켜줘야 되는 부분은 잘 봐요. 지금 얘는 양수가 맞아. 얘도 양수가 맞아. 근데 음수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칭을 이렇게 하면 바보라는 소리야. 얘랑 얘가 똑같은 거, 얘랑 얘가 똑같은 거 이렇게 매칭시키면 바보야. 오케이? 모든 경우에서 한번 다 써보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저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K. 자, 마이너스 3분의 1K가 뭘 썼어? 저기 있는 이거랑만 매칭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수 있다. 그러면 K는 뭐야? 2가 되고 이거 하나 얻어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저기 있는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 K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 있어. 그럼 이 경우는 K 제곱이 뭐야? 2야. 나는 어차피 모든 양수 K에서 K 제곱의 합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루트 2, 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잡지 않겠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는 얘랑 한번 배치를 시켜봐야지. K 세제곱은 뭐가 될 수 있어? 이번에는 여기가 양수가 되는 파트가 두 개니까 3분의 4K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K는 어차피 양수니까 날려주면 K제곱이 뭐야? 3분의 4가 됐을 거야. 그리고 K 세제곱을 뭐랑도 매칭시켜요? 얘랑 한번 매칭시켜보자. 3분의 2K.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날릴 수 있으니까 K제곱이 3분의 2가. 그러니까 K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도 이제 K 제곱을 그냥 4라고 놓을게. 뭘 넣으시면 돼요? 4랑 2랑 3분의 4, 3분의 2랑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답은 8이다. 알 수 있는. 진짜 무난무난했다, 그지? 이렇게까지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조금 들인 문제는 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한 번도 와 오늘 이 문제 뭐지? 하고 멈칫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장점이 뭐냐면 미적분이랑 확통에 좀 쓰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미적분에서의 장점이 뭐냐면 어차피 미적분은 4점짜리 문제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잖아. 그죠? 이번 30번 문제도 그래.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확통은 어때요? 노가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진다는 거. 뭐 이런 장점이 있었겠지. 뭐 하여간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좀 아쉬워요. 평가원의 퀄리티가. 사실 육모 때도 막 그렇게 야 평가 역시 문제 너무 좋은 문제 이럴 만한 문제가 사실 있었나 싶기는 한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육모는 15만 넘는 볼만했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별거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